1시간을 일찍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일을 일찍 시작하게 되고 일찍 잠을 자게 되어 등잔부를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 이유와 신선한 공기와 일광을 장시간 쪼이게 되어 건강도 증진된다는 이유로 시작된 서머타임이 다가오는 3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14일 새벽 1시 59분 이후에 바로 새벽 3시가 되어서 한국과의 시차는 1시간 당겨진 16시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생각보다 늦게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전자기기들은 자동으로 서머타임이 적용되어 바뀌지만 아날로그 시계들은 직접 조정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올여름까지 1차 접종이 끝날 것으로 보이자 그에 맞춰 다른 분야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학교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지자 2020년 3월부터 되면 수업을 중지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면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은 대학생들도 많은데요. 올가을부터는 다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라 합니다. BC주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가을부터는 많은 것이 안정화될 거라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대학교들은 올 9월부터 정상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전면 온라인 수업은 계절 학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UBC 역시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9월부터 정상 수업으로 진행되니 재학생분들은 되면 수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하며 현재 되면 수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건부와 협력하여 만들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전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8일 하루만 1만 5천 건 가까이 이뤄진 가운데 밴쿠버 연안 보건지역은 369건에 그쳤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에서 예약자 수가 적게 나온 것인데요. 이에 정부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8일 오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예약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전하였습니다. 에드리안 딕스 BC주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3월 8일 집계된 예방접종 예약 건수는 1만 4,949건으로 밴쿠버 연안 보건지역은 369건, 프레이저 보건지역은 8,722건, 내륙 보건지역은 2,456건, 밴쿠버 아일랜드 보건지역은 2,395건, 북부 보건지역은 1,00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콜센터는 오픈한 지 약 2시간 만에 170만여 건의 문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대상자는 만 90세 이상 BC주 주민 또는 만 65세 이상 선주민입니다. BC주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BC주에는 약 4만 7천 명의 BC주 주민이 만 90세 이상이고 3만 5천 명 정도가 만 65세 이상의 선주민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예방접종 대상자만 문의 전화를 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원활하게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존 호건 BC주 주지사가 4월쯤엔 소규모 모임까진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몇 주 안에 일부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날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라며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처럼 돌아갈 순 없지만 종교 집회의 경우 점진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다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어 계획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잘 진행된다면 부활절 즈음에는 되면 집회도 가능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모임 관련 규제 완화가 되는 시점을 3월 말에서 4월 초로 보고 있다 라며 소규모 종교 집회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또 여름에는 많은 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을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현황이 언제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신중하게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하고 시행할 것이란 말도 있지 않았습니다. 향후 몇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튜브 스타 스트로미디인 고드프리가 토론토에 있는 200만 달러짜리 집을 막 샀는데 그는 이제 겨우 2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드프리는 밀턴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는데요.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이미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졌습니다. 현재 고드프리의 채널인 스트로미디에는 약 3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는 소셜미디어 인큐베이터인 프라임 캐피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200만 달러짜리 집을 사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부동산 중개인 칸은 말했습니다. 집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그는 모기 질의를 받아야 했는데 가는 곳마다 은행에선 유튜브 그것은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은행들은 보통 정규직이나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노력 끝에 모기지를 승인받았고 모든 주택 구입 절차는 3월 1일에 마감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주택 가격이 상승해 220만 달러의 가격의 집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로운 코스트코 비즈니스 센터가 2021년 3월 18일 에드먼튼에 오픈합니다.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오픈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센터이며 온타리오주 세인트 캐서린에 5번째 매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수천 개의 제품을 찾을 수 있을 예정이며 기존의 코스트코 매장에서 볼 수 있던 벌크 아이템보다 훨씬 더 크고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새롭게 오픈하는 코스트코 비즈니스 센터는 모든 코스트코 회원이 이용할 수 있으며 꼭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알버타주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매장은 스토니 플레인 로드에 위치할 예정이며 12만 7천 스퀘어피트의 사이즈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국계 캐나다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인기 TV쇼 킴스 컨비니언스가 시즌5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TV 프로그램은 2016년 처음 초연된 이후 가슴 설레는 이민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4월 14일 오후 8시에 방송될 5번째 시즌에 피날레가 전체 킴스 컨비니언스를 마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수많은 팬들에게 충격적인 뉴스가 되었는데요. 배우 시무류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캐릭터 정이 더 이상 성장하거나 아파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는 장문의 발언을 공유했습니다. 제작 총괄 매니저인 셀리 캐토는 성명서를 통해 이 사랑받고 있는 쇼와 작별하게 되어 슬프지만 우리는 이 스토리 여정의 일부가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쇼를 마무리하려는 제작자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디즈니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슬픈 소식입니다. 디즈니는 올해 북미에 있는 60개 이상의 많은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할 계획을 밝혔으며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구매가 온라인 쇼핑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따라 온라인 사업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즈니는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고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유연하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0여 개의 디즈니 매장 중 20%에 이르는 매장은 2021년에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즈니 파크에 있는 매장, 팝업 상점, 아울렛 매장 등 600개 이상의 매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